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K-POP 데모넌터스가 히트하자 한국 언론은 미국산 작품이 K-POP인가라고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중국 언론 광명일보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몰래 보며 여전히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본 야후에 K-POP 데모넌터스 관련 영상을 올리며 일본 네티즌들의 혐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기사 속 한국 언론 인용 기사를 보면 왜 쓸데없이 K-POP 데모넌터스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관을 한국의 여론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당연히 일본계 소니의 자회사 미국 법인 소니 픽처스가 제작했고 넷플릭스가 IP를 소유하고 방영하는 미국 영화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화를 보고 열광하고 흐뭇한 이유는 이 영화를 K영화로 여기거나 여기 나오는 K-POP이 한국계가 참여했다고 우리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감독이 밝혔듯 이 영화는 한국 문화를 기리는 러브레터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이 영화 감독의 마음을 무시하고 이 영화가 K영화인가, 이 영화에 나오는 팝이 K-POP인가란 정말 바보같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수많은 외신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영화를 K-POP 영화라고 스스로 말하고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낯뜨겁게 우리 스스로 이 영화에 대한 권리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미국이 제작한 K-POP과 한국 문화의 찬사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수많은 외신들의 극찬을 우리는 기분 좋게 즐기면 됩니다. 굳이 우리 스스로 이 영화에 대해 잣대를 가져다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우리 언론들의 발언을 바로 받아서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타임스 한국 특파원 망지우천은 19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모넌터스가 6월 20일 공개 이후 누적 조회수 1억 8,460만 뷰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역수출을 달성하며 북미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악의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보이밴드로 위장한 악마 조직에 맞서기 위해 비밀 내 악마 사냥꾼으로 활동하는 걸그룹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K-POP 음악과 아이돌 문화가 융합된 이 영화는 온라인에서 커버곡과 댄스 챌린지 등 다양한 2차 창작 콘텐츠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두 개의 주제곡 또한 북미 음악 플랫폼 정상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K-POP 데모넌터스가 8월 23일과 24일 미국과 캐나다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 포맷을 특징으로 합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진정한 한류를 대표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미국에서 제작된 K-POP 데모넌터스가 과연 K-POP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사는 K-POP 데모넌터스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속 노래들이 K-POP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작진에 한국이 다수 포함되었고 한미 합작이며 컨텐츠가 K-POP이라는 특정 형식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김원식 한국대중문화평론가는 영화가 K-POP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논하기보다는 글로벌한 의식을 가지고 경쟁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K-POP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데일리 비즈니스는 최근 기고문에서 K-POP 데모넌터스가 K-POP 콘서트와 팬덤 그리고 컵라면과 김밥 같은 디테일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제작진이 다수 참여하고 한국 문화를 생생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한 K-POP 데모넌터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미국 자본으로 제작된 영어 영화이며 세계화 전략에 힘입어 할리우드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사는 넷플릭스의 실사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모넌터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문화의 국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거두었다고 지적합니다. 할리우드의 전략은 아시아 문화를 활용하여 전 세계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중국은 K-POP이 얼마나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에서 국가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은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를 본다는 자체가 불법 시청을 의미하거나 홍콩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회 서버로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제목을 보면 중국 더우반에 올라온 K-팝 데모런터스의 평점 6.6점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외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의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었다면 중국인들이 이 영화를 외면했을까요? 중국의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었다면 그들의 순위를 알 수 있는 대조군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세 나라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이 세 나라의 오늘 날짜 플리시페트로 순위를 살펴보면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었다면 이런 성적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의 K-팝 데모런터스 영상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외면당하고 있다는 말은 허언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K-팝 소재의 인기가 오를수록 자신들은 아시아권을 벗어나 전 세계에서 이런 인기를 단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면서도 한국의 인기를 애써 희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중국 언론은 K-팝 데모런터스와 일본의 넷플릭스 뮤직 드라마 유리심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어이없는 기사를 씁니다. 일본 유리심장은 아시아 몇 개국에서 잠시 1위에 올랐다 급속도로 순위에서 사라진 그냥 평범한 드라마이고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서 8.6점으로 평점은 높지만 이 드라마의 댓글을 보면 600개 정도의 댓글밖에 달리지 않습니다. 결국 몇몇 마니아층만 이 드라마를 봤지 K-팝 데모런터스와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컨텐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또한 K-드라마가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킨다는 일본 언론의 기사에 요즘은 K-드라마보다 C-드라마가 더 재미있다라는 댓글이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이 두 국가의 한류를 질투하는 신홍위병 세력과 내두익들은 한류가 강할수록 중국은 일본을, 일본은 중국을 바라보며 위안을 삼는 듯 보입니다. 일단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와 유명 가수 브루노 마스의 합작곡 아파트, 이 곡은 2024년에 발표한 첫 번째 솔로 앨범 로제에 수록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여러 기록을 세우며 한때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은 항상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미국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심지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큰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미국인들도 K-팝 문화의 핵심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7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번 문화교류에서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미국 애니메이션 무협 액션 어드벤처 영화 K-팝 데모런터스가 6월에 넷플릭스에 출시되었습니다. 영화는 한류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대결을 그린 영화입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조회수는 2억 1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영화는 해외에서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전세계 여름 시즌에 인기 화제가 되었습니다. K-팝의 운영 모드로 돌아가면 앨범 발매는 아이돌 아티스트의 핵심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컴백을 위한 사전 준비, 앨범 발매, 예능 프로그램 및 온라인 홍보, 노래 무대 공연, 사인회, 콘서트 개최, 다음 컴백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많은 팬들에게는 이 절차가 이미 매우 익숙합니다. 어떤 아이돌 연예인들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1년에 여러 번 컴백하고 다른 이들은 마치 세상을 구하기 위해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처럼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걸그룹 헌트릭스는 루미, 미라, 조이가 멤버입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부르고 손짓 발짓 사이에서 무한 매력을 발산하는 그녀들. 그러나 콘서트 1시간 전 3명의 멤버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녀의 항공편은 이미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파업일까요? 영화의 줄거리가 체계적이고 일부 줄거리 전환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간결하고 직설적인 서사 방식은 여전히 청소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문화도용 문제로 인해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영화에는 중의학, 비파, 중국 매듭과 같은 많은 중국 요소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중국 문화에 대한 은밀한 침입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세뇌된 노래와 감호 장면은 서사적인 부족함을 적절히 보완합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골든, 쇼다팝, 유어 아이돌로 전세계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그중 골든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이어받아 13년 만에 영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곡이 되었습니다.
출시 초기부터 가상 아이돌 그룹은 리얼월드 한국 가수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리메이크, 커버, 리액션을 통해 영화를 응원했습니다. 이는 또한 K-팝 문화의 결속력을 보여주며 특히 문화적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한국 가요계의 단결은 세계의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화는 몇 가지 결함이 있지만 감정적 측면, 음악 작품, 시장 반응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 찬사를 받는 상업 명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와 TV가 K-팝과 J-팝을 만나면 히트곡이 탄생합니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영화와 TV 작품의 보급 논리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V3나 영화의 인기가 스크린에만 국한되었고 OST는 단순한 줄거리를 돋보이게 하거나 분위기를 꾸미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음악과 대중문화는 점차 영화와 TV 프로젝트의 제2의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근 히트작 2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와 일본 드라마 하트 오브 글라스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판타지 모험 애니메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실사 청춘 드라마입니다. 두 작품은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 팬문화, 오프라인 공연 등에서 2차적인 흥행을 이끌어내며 영화, TV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국경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6월 20일 공개되자마자 빠르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첫날에만 무려 920만 뷰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93개국 국가 및 지역에서 톱10 차트에 진입했고 한국, 브라질,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 33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영향력이 영화적 경험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 가상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의 등장은 그들이 음악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 K-팝 데몬헌터스는 빌보드 200에서 2위로 데뷔했고 7곡 모두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랐습니다. 타이틀곡 골드는 몇 주 연속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는 블랙핑크를 빠르게 추월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상의 밴드 템블랭크의 오리지널 앨범 글래스 하트는 시리즈 발매 당시 일본, 대만, 홍콩, 태국, 애플뮤직 앨범 차트 1위로 데뷔했으며 실물 앨범은 일본 주간 판매 차트 톱10에 꾸준히 진입했습니다.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주연 배우 사토 타케루와 그의 동료들은 캐릭터 밴드 템블랭크의 멤버로서 한국, 대만, 홍콩에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진행하며 시리즈의 인기와 음악을 오프라인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종류의 더블라인 돌파구는 당연히 최고 음악팀의 지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K-팝 데몬헌터스의 음악 부분은 BTS와 블랙핑크의 많은 히트곡을 프로듀싱한 베테랑 K-팝 프로듀서인 테디 박과 린드그렌이 프로듀싱했습니다. 글래스하트의 사운드 트랙은 늑대아이 아메와 유키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TV 시리즈의 음악을 작곡한 타가기 마사카츠가 작곡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데몬헌터스이든 국내에서 개발된 하트 오브 글래스이든 이 모든 작품은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트리밍 시대의 음악은 영화와 TV 프로젝트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관객의 관점에서 보면 두 작품의 내용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반 평점이 각각 6.6점과 6점에 불과한 K-팝 데몬헌터스와 유리심장은 논리성과 스토리 완성도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관객들은 이미 OST에 대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과 2차 창작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시장은 OST 확산을 위한 자연스러운 토대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드라마 플러스 음악이라는 듀얼 엔진 접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넷플릭스의 크로스오버 성공을 재현하고 중국 내에서 영화와 음악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드라마가 하트 오브 글라스처럼 한정된 음악이나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직접 만들어내고 음반 발매와 오프라인 투어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드라마, 노래, 퍼포먼스의 입체적인 전개를 통해 히트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음악은 더 이상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단순한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트래픽 엔진이 되어 영화와 텔레비전 콘텐츠의 제2의 성장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K-팝 데몬헌터스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교과서 수준의 문화적 산출물.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노래도 너무 좋고 남자 조윤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무한한 마법의 힘을 발휘하는 이런 전개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도 정말 멋져요. 스토리는 평범하지만 애니메이션과 음악이 강렬하다. 와, 줄거리는 매우 단순하고 한눈에 짐작할 수 있지만 음악, 디자인, 그림은 정말 플러스 요소입니다. 노래도 너무 좋고 남자 악기도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K-팝 아이돌 드라마 초자연적 소재, 코미디, 귀여운 반려동물, 그리고 2차원을 결합한 유쾌한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일련의 K-팝 스타와 팬들의 홍보 아래 인기를 끌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이 영화가 오스카상을 수상하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BTS와 전국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유머러스하고 등장인물들이 생동감 넘치며 특히 큰 고양이와 까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림체도 아시아풍이라 유럽과 미국 팬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노래도 꽤 중독성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정말 쉽다는 걸 부인할 수 없죠. 이 영화를 처음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K-팝 걸그룹 팬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영화 속 걸그룹은 걸그룹 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걸그룹은 매우 날씬하고 무엇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며 스킨들에 대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춤을 추고 게으르지 않으며 영웅입니다. 이 영화는 K-팝 한류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배경음악과 격투 장면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제가 본 많은 한국 뮤직비디오보다 더 짜릿합니다. 멜로디, 리듬, 장면 전환, 액션 디자인 등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상상력을 자극하며 실제 촬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영화 속 헌트릭스의 초쇼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공중의 악마를 상대하는 장면, 슈퍼맨처럼 무대에 착지하는 공연을 시작하는 장면 등이 그 예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과 강렬한 리듬감의 음악은 관객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 디자인이 정말 훌륭합니다.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냥 보세요. 루미의 무기는 검인데 세 무기 중 절충안입니다. 미라의 무기는 브로드소드인데 관우가 사용하는 총령검과 비슷해서 그녀의 다혈질에 잘 어울립니다. 조이의 무기는 비수인가요? 그녀의 작은 체구와 온화한 성격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세 무기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듭니다. 배경 설정이 비교적 참신하고 합리적입니다. K-팝은 노래와 춤이 전부인데 어떻게 노래와 춤이 악마를 물리치는 것과 결합될 수 있을까요? 노래는 보호막인 영혼의 문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노래도 정말 좋고 화면도 정말 아름다워요. 나쁜 영화가 좋은 노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기에 딱 맞는 표현이네요. 사자 보이즈의 마지막 공연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몇 안 되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모든 영화와 TV 작품에 녹여내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K-팝을 소재로 한 액션 어드벤처 영화에도 넣을 수 있죠. 정말 기발하고 부러워요. 중국은 왜 해외 진출해서 지역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없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K-팝은 엔터테인먼트에 정말 능숙합니다. K-팝 스타들의 서비스 정신과 전문성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영화 외에도 헌트릭스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차트에 올랐고 가상 계정은 수많은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와 기술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핵심 매력은 대규모 문화 생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화 속에는 많은 K-팝 관련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으며 트와이스,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면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은 다 좋다 와서 K-팝 팬이 되라는 것이다. 헌트릭스는 글로벌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고 화면에는 뉴욕, 도쿄, 파리의 팬들이 깜빡이며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불렀다. 암시는 또한 명확하다. K-팝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고 전 세계가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주인공도 예쁘고 남주인공도 잘생겼고 노래도 좋고 장면 하나하나를 프레임 단위로 돌아가며 그들의 표정을 감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목록 1위에 오를만 합니다. 이 영화 기획에서 나중에 K-팝이 추가된 줄은 몰랐네요. 이 부분이 이 영화의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음악과 의상 모두 완벽해요. 3분 전에 비하인드 영상 올렸는데 홍보도 없이 이렇게 많이 시청하는 건 벌써 대박이네요. 시청자들이 두 번째 시즌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주제곡 7곡 모두 정말 좋았어요. 특히 프리는 매일 반복해서 듣는 곡이라 정말 좋아요. 시즌2가 정말 기대돼요. 우리는 절실하게 이 영화의 2편이 필요해요. 두 번째 시즌에서는 사자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들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물론 걸그룹도 좋아하는데 노래가 정말 흥미롭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잘생긴 남자들이 관객들에게 시시덕거리는 것도 좋아해요.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 성우는 모두 미국인이자 아시아계 한국인입니다. 한국어 더빙이라고 해서 한국어 더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중국어 더빙과 대만어 더빙을 혼동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녀 주인공 모두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워요. 스토리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K-팝 데모넌트스라는 K-팝 영화를 꼭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7월 내내 저를 지치게 했어요. 아직도 이 영화 말고는 다른 걸 볼 수 없는 상태예요. 한류를 내 평생 절대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정말 좋아요. 2편이나 스피노프 꼭 만들어주세요. 제작진께 감사드립니다. 조이가 감자튀김 먹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풀 댄스 버전 공식 출시를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 코러스는 몇 번을 들어도 소름 돋아요. 기획부터 실행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1시간 30분짜리 영화는 훌륭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시즌이나 다른 관련 작품에서 줄거리의 세부사항과 연결고리를 자세히 설명해줄 작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후속작의 음악도 기대됩니다. 이번 작품의 모든 곡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제작진은 앞으로의 작품에서 이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압박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고 모든 곡이 너무 좋아요. 이런 곡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두 번 보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전개는 엄청 빨라요. 두 번째 볼 때는 디테일이 많이 보일 거예요. 요즘 이 영화 너무 멜로드라마틱해요. 이 영화 정말 좋아요. 제작진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폰서들이 제작진에게 이상한 것들을 넣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페이스, 퍼플, 클라잉. 영화의 나머지 부분이 엉망이더라도 스토리는 좋은 부분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맙소사 넷플릭스의 신기록을 세운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넌터스의 사운드 트랙 골든이 이번 주 미국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속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이 노래는 이번 주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1370만 스트리밍, 840만 라디오 재생, 7,000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K-팝 아티스트와 걸그룹 사상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며 8번째 1위 K-팝 노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차트 1위를 차지한 걸그룹 노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한 걸그룹은 2001년 싱글 뷰티리셔스로 데뷔한 비욘세의 데스티니스 차일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골든 K-팝 걸그룹 역사상 1위 거머쥐어 축하해. 정말 엄청난 인기 폭발이야. 그동안 수많은 인기 걸그룹이 있었지만 트와이스, 에스파, 뉴진스, 블랙핑크는 차트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 그런데 가상 걸그룹이 1위를 차지하며 20년 동안 1위 곡이 없는 걸그룹의 기록을 깨버렸어. 블랙핑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빌보드 차트에서는 1위도 못할까? 순위권에 드는 것조차 좀 불이인가? 굉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K-팝의 1년 수익은 중국 게임 원신의 반년 수익보다 적습니다. 너무 더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블랙핑크 분장실에 파우더 뿌려 화제. 노래는 꽤 좋은데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또 중국 문화의 의심스러운 패배다. 중국은 빌보드에 도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보다는 굴욕에 가깝다. 한국은 언제나 문화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구나. 중국은 언제쯤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노래는 OST 중에서도 최악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문화적 산출물. 한국 걸그룹 문화 K-팝이 지금 정말 인기가 많아요. 빌보드 차트를 보면 보통 50위 안에 한국 노래가 몇 곡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온 노래들도 50위 안에 든 것 같고요. 지금 이 노래는 2위 안에 들고 1위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건 최고 수준의 문화상품이에요. 이것은 올해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굳이 다시 보지 않더라도 이 영화가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미국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한국의 문화적 산출물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화는 창의성으로 가득 차 사람들을 빛나게 합니다. 한국 문화와 판타지 스토리를 교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악령을 사냥하는 걸그룹은 노래를 통해 영혼의 문을 만들어 악기의 악령 무리를 봉인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영화는 템포가 빠르고 흥미로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걸그룹의 성장입니다. 즉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단점을 숨기다가 나중에는 드러내고 결국에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인 댓글은 영화를 진지하게 보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93개 국가 및 지역에서 톱10 차트를 석권하며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중 41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평점이 이렇게 낮은가요? 대부분의 중국인과 대부분의 한국인은 사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늘 약점만 찾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가볍고 소박해서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노래도 좋고 엔딩 테마 성우분들의 비하인드 영상도 너무 귀여워요. 더운 여름날 얼음처럼 차가운 소다팝 한 잔을 마셔보세요. 복잡한 내용을 생각하거나 은유를 파헤치거나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물론 몇 가지 은유가 있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냥 몰입해서 보는 순간부터 즐겁게 봤습니다. 여주인공 루미가 마침내 얻은 구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것은 그녀가 존경하는 어른들의 인정이나 동료들의 격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이 영화를 좋아하는 어떤 블로거는 이 영화 스타일이 겨울왕국이나 하이스쿨 뮤지컬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에 끌렸어요. 그리고 어떤 블로거는 두 딸이 이 영화를 10번이나 보고 완전히
푹 빠졌다는 댓글도 봤어요. 이 평점은 다소 편향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음악은 역동적이고 캐릭터들은 지나치게 멋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웠으며 3D 애니메이션에 녹아든 2D 표정 연기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스토리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구성으로 놀라움이나 좌절은 전혀 없었습니다. 컨셉트는 완벽하고 줄거리도 재미있고 음악은 최고 수준이며 특수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만화는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K-POP 자체만큼이나 정교하고 뛰어납니다. 이 영화를 본 유럽인과 미국인은 큰 소리로 울다가 칭찬할 것이다. 제목을 듣고 너무 과장된 홍보에 충격을 받았어요. 유치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들 평가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영화는 개봉 직후 전세계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평점은 다소 편향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음악은 역동적이고 캐릭터들은 지나치게 멋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웠으며 3D 애니메이션에 녹아든 2D 표정 연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스토리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구성으로 놀라움이나 좌절을 전혀 없었습니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노래는 모두 스포티파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중국 본토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까치였네요. 전 까마귀인 줄 알았어요. 호랑이 무늬는 새의 그림 같네요. 정말 재밌는 큰 고양이네요. 마지막 보스전은 좀 엉성했어요. 걸그룹 여자애들 3명 다 귀엽고 노래도 꽤 좋은데 보이그룹은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좋아하나요? 너무 기름지잖아요. 와, 이거 꼭 봐야 해. 진짜 다 내려놓고 미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화면에 나오는 매 순간을 싹 다 먹어치웠어. 농담 아니야. 내 평생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단연코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입이 떡 벌어지는 영화야. 완전 푹 빠졌어. 지금 당장 봐. 후회 안 할 거야. 라이엇이 K-데이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최고예요. 완전히 멋진 거의 3D 애니메이션 외에도 바로 사로잡는 멋진 배경 스토리, 그리고 음악, 와, 실사 뮤지컬이 가까운 무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다면 바로 보러 달려갈 거예요. K-POP 데모넌터스는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사촌들에게도 소개했는데 우리 모두 매일같이 일상처럼 보고 있어요. 저와 여동생, 그리고 사촌 여동생은 사촌 동생 첫 생일에 헌트릭스 의상을 입고 갔어요. 이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일 거예요. K-POP 데모넌터스 영화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꽤 괜찮아 보여요. 테크닉은 꽤 좋고 이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출연하는 보이밴드가 너무 기름지고 노래는 좋은데 끝까지 못 봤어요. 중간까지 봤는데 그냥 그래요. 사실 초반은 정말 그래요. 한국 대중음악 제작은 중국보다 확실히 훨씬 뛰어나다. 사실 K-POP 음악도 정해진 공식이 있지만 좀 더 중독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진짜 놀라운 건 안무예요. 저는 한국 음악이 중국 음악보다 훨씬 더 유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류 팝 음악은 아마도 여전히 과거 세대의 올드한 미국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아요. 음악, 액션, 스토리,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타일, 비주얼, 특히 사운드 트랙까지 완벽 그 자체였어요. 소니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애니메이션의 재앙이 되었죠. 이제는 K-POP을 등에 업고 영리하게 제작했습니다. 속편이 정말 기대됩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걸작입니다.
디즈니가 좋은 영화를 내놓기를 몇 년이나 기다린 끝에 이 영화가 뜬금없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 단연 최고라고 말하고 싶네요. 애니메이션부터 음악, 스토리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라 누구에게나 강력 추천하고 싶고 속편도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극장 개봉은 확실합니다. 미국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 하나에서 만든 고퀄리티 K-팝 뮤지컬이라는 참심함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요즘은 독창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음악과 애니메이션은 최고예요. 전투 장면과 전반적인 테마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를 사로잡기에 딱 맞는 요소들이에요. 정말 좋아요. 어느 날 무슨 소란인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영화도 반복 재생되고 앨범도 반복 재생되고 있어요. 2시간짜리 영화라도 더 길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음악은 완전 K-팝 그 자체예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예요. 댓글 매우 귀여운 영화, 마치 실제 걸그룹이 찍은 컨셉 홍보 영상 같았어. 한국은 K-팝, 일본은 애니메이션, 중국은 다큐멘터리밖에 못 만들죠. 우리나란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 중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중국 본토에는 없고 과거에 홍콩이 반짝이는 문화가 있었지. 문화 수출은 한국에 비교가 안 되지. 중국이 잘하는 건 타오바오 쇼핑이나 모바일 지불 앱 정도일까? 미국이 K-팝과 다른 한국 문화를 억지로 끌고 해외 수출하는 기분이 든다. 노래는 좋았지만 스토리나 캐릭터가 너무 부실. 이런 건 너무 전형적인 한국 문화 수출 느낌이 들고 있어. 한국에 K-팝이 있다면 중국은 무협소설? 우리나라는 고대 문화, 유명한 서적들과 역사 모두가 다 뛰어나다고. 중국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건 자본이 아닐까? 문화는 K-드라마, K-팝으로 한국이 엄청나게 강하지만 중국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바로 인구. 한국이 절대 중국을 따라올 수 없는 건 바로 베끼는 능력이야. 걸그룹이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한국 문화 팬이 아니면 아마 보기 힘들 듯 생각했는데 전 세계가 한국 문화 팬이었어. 애니 K-팝은 다 문화적인 거잖아. 발전 정도와 경제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지. 중국은 아직 발전 중인 국가라서 원작 보호도 못 받아서 이런 쪽으로는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 파운드리아 산업사슬 같은 2차 산업이 매우 완전한 편이지. 쿵푸, 아시아의 쿵푸 영화는 다 중국이지. 그래서 쿵푸 팬더를 미국이 만들었잖아. K-팝하고 애니는 다 현대 문화에서 나온 거야. 만약 전통 문화를 얘기하면 우리가 훨씬 뛰어나지. 사람들은 이런 중독성 강한 리듬의 애니메이션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중국도 한한령이 아니었다면 K-팝의 노예가 됐을 거야. 이 영화 생각보다 재밌었어. 음악도 좋았고. 중국 문화의 대부분은 아직 전통 문화에 기초하고 있어. 현대 문화 쪽은 한국의 그런 분야와 대응하는 게 정말 생각이 안 나. 너무 슬프네. 특히 현재 엔터 문화 같은 건 너무너무 약해. 나쁘지 않았어. 깔끔하고 세련된 한류 엔터테인먼트 작품이야. 스토리가 좀 빤한 것이 단점이지만 그 외에 모두 괜찮았어.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K-팝의 영향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스토리가 뻔하고 전개가 좀 억지스러웠지만 그래도 노래와 춤이 괜찮았어. 또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간 듯. 아이고, 문화 방면에서는 확실히 없어. 다 역사적인 거지. 솔직히 지금은 한국 영화나 K-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난 너무 좋았어. 극장에서 개봉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림체도 음악도 너무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스타일.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소재가 재밌었어. 웃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눈물도 났고. 강력 추천. 여성 가수의 노래도 너무 좋았고 애니 비주얼도 아주 훌륭해. 지금까지 참았던 K-팝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지만 음악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 노래는 너무 좋았고 보이그룹도 진짜 잘생겼어. 너무 매력적이야. 한국 문화가 가득하고 액션과 노래가 어우러져서 애니메이션이 너무 신남. 다음은 왜 중국은 K-팝을 10년 동안 금지하고 있나란 게시글에 달린 중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K-팝이 금지되어 있나요? 만약 금지되었다면 그들은 확실히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K-팝 쓰레기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똑같이 말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동네 쇼핑몰에서 K-팝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고 아내 친구 몇 명이 동네 노래방에서 K-팝 히트곡을 불렀어요. 춤 동작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죠. 옷가게에서도 K-팝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금지된 노래라도 전혀 강제되지 않은 거죠. TV 매체에 방영될 수 없고 콘서트도 한동안 금지되었습니다. 한국 국민 비자 발급 불가, 팬클럽 활동 정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K-팝 레이블 중 한 곳의 주주입니다. 이게 훨씬 더 말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K-팝에 휩싸일 테니까요. 중국 젊은이들 중 실제로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웨이보는 실제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는 K-팝 팬클럽을 금지했고 바이두도 몇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끔 K-팝을 듣지만 솔직히 열성적인 팬들은 싫습니다. 어떤 팬클럽들은 팬들이 가짜 계정을 만들도록 부추겨서 자기 아이돌이 실제보다 더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K-팝이 좋은 음악과 춤을 만드는 건 인정하지만 그들의 사업 모델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자기 아이돌을 옹호하려는 좀 독선적입니다. 네, K-팝 팬덤은 정말 대단해요. 새로운 건 아니지만요. 저는 일본인인데 일본에서는 J-팝 아이돌들이 꽤 오랫동안 그런 걸 해왔잖아요. K-팝이 그 병을 국제적으로 퍼뜨렸을 뿐이에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웨이보의 팬 계정이 너무 많아서 좀 짜증나거든요. K-팝은 한국 음악의 한 장르인 코리안팝의 약자입니다. 노래가 한국적인 한 인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국팝 음악에서 인종은 중요하지 않듯이요. K-팝과 그에 따른 K-드라마는 수출 지향적인 사업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계가 아닌 K-팝 스타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블랙핑크 리사는 태국인이고 트와이스 쯔이는 대만인입니다. 콘서트와 팬 이벤트는 금지되었습니다. K-팝 지원은 수년 동안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들을 수 있었고 콘서트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외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콘텐츠 자체는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비디오 웹사이트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모두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쇼핑몰마다 K-팝이 들리고 심지어 국가기관을 따르는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K-팝을 스트리밍합니다. 네, 저는 방금 난징, 상하이, 청두에서 왔는데 어디를 가든 K-팝 관련 상품이 정말 많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제 학생들이 수업시간 사이에 교실에서 K-팝을 틀어대는 소리가 항상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2018년과 2023년에 중국에 있었고 그들은 K-팝을 들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중국에 한심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었고 오히려 중국을 약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K-드라마를 시청하고 K-팝을 듣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K-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K-팝 음악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무능함은 흔한 일입니다. 중국을 요약하자면 그렇죠. 규칙이 많고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애국심도 강하고 이민도 많습니다. 언제부터 독자 권위주의 정권이 좋은 것이 되었나요? 애초에 권위주의적으로 굴지 않는 게 어때요? 팝 음악을 금지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놔두는 거죠. 알아요. 마치 틱톡을 금지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K-팝은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K-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K-팝을 금지하고 중국만의 K-팝을 만들어냈는데 품질이 형편없어요. 전통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K-팝 중국 시장 대신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분노 유발책이네요. K-팝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어요. 댓글받 내가 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만 나를 따르지 않고는 내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영화로 세계를 두드리는 건 창피한 일이고 그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어요. K-팝 데모넌터스를 보고 너무 기뻐서 꼬리를 흔들고 싶어졌어요.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영화관에서 모두 악기를 죽이는 광경을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박스오피스 모조에 새 개봉일 목록에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나타났네요. 지금 한류 열풍이 얼마나 막을 수 없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보기 전에는 해외 개봉작 너자 비교해보고 싶었지만 보고 나서는 목이 메어졌습니다. 문화 수출에 있어 정말 완벽한 상업영화입니다. 줄거리가 너무 단순해서 비판하기 어렵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모든 연령대의 관객에게 어필하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화 수출이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해하고 전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문화적 요소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너자처럼 많은 장면이 실제 장소에서 따왔고 상징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순간에 줄거리를 이끌어 갑니다. 표절이라고요. 관련자들 외에 누가 신경 쓰겠어요. 더반의 한 댓글러가 긴 댓글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직 누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예약이 꽉 찼고 이 문화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람객들로 인해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주로 젊은 층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요소,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특히 음악이 어우러진 이 영화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고 특히 아직 어린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화적 산출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방하기 쉬워야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심오하고 광범위하며 실제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수출과 광범위한 전파를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은 미국 진출에 적극적이며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K-팝의 핵심을 7년 동안 공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잘 보셨나요? 중국 반응은 자신들이 폄하하던 K-컨텐츠 소재가 미국에 의해서 제작되다 보니 적지 않은 충격으로 괜히 질투를 보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입 아프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때 문화가 성장하지 못했듯 중국도 독재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중국이 바라는 문화 융성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영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